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이 내일 2차 총궐기에 나섭니다. 총궐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던 경찰의 시도야말로 불법이라는 것이 어제 사법부를 통해서 증명됐지요. 민중 총궐기와 불법 그리고 폭력, 과연 이를 규정하고 가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뉴스K는 오늘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느꼈던 불법, 폭력의 기운이 모두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평화 시위를,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민중총궐기 집회가 계획대로 내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백남기 농민의 쾌유 및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및 행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는 일부 민중총궐기 행사를 하고요. 2부 범국민대회를 하는, 그리고 신고된 방식대로 행진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총궐기 집회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할 것이고,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집회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묻히고 폭력성 논란만이 남았던 1차 총궐기 집회 이후 이들 단체들은 두 번째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예측만으로 이들 단체들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 3차례나 금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대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경찰의 대응 방침은 법원의 결정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백남기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내렸던 금지 통보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대책위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 총궐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집회의 주체로 참가하기 때문에 불법 폭력 시위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야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릴 2차 총궐기 집회는 노동구조 개편, 밥살 수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기존 11개 분야의 요구안과 함께 복면금지법 추진과 같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한 비판에도 방점이 찍힐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복면금지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의미로 참가하는 국민들, 또 참가하지 못하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내일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면들을 쓰고 참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경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백골단 부활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전담 검거반을 편성하고 유색 물감을 살포해 현장 검거 위주로 시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복면 착용만으로도 정식 재판에 붙일 수 있고 복면 착용을 구속사유에 적극 반영하도록 내부 규정을 고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총궐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문제 삼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권을 남용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아니겠지요? 도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가구 공방을 운영 중인 황모 씨. 황 씨의 공방으로 지난달 28일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2주 전 공방에 붙여둔 1차 민중 총궐기 안내 포스터가 문제였습니다. 민중 총궐기 때 11월 14일 날 그날 붙였어. 그날 미리 붙인 것도 아니고 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생업 때문에 못 나갔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누가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못 나가면 이거라도 붙여놓자. 그래서 출력해서 붙인 거죠, 그날. 경찰은 포스터에 써있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서 직접 포스터를 떼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고교생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고 심지어 학교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인 김한율 씨는 경찰이 학교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엄마한테 전해들은 정보를 종합해보면 대충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로 찾아갔는데 제가 없으니까 교무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경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김한율 학생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경찰이 김 씨를 찾아간 이유는 지난달 열린 1차 민중 총궐기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나 참고인이 동의하는 성사는 어떤 수사로 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그 피의자의 집을 방문해서 그 사실을 제3자한테 알려준다랄지 행적을 물어본다랄지 하는 것은 좀 수사해 보면 이탈할 수사 볼 수 있고, 통상 이제까지의 집회 시위자들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는 보통 체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로만 거쳤던 거죠. 집에까지 찾아가나 이런 건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종의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생각입니다. 지난 1일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20대 여성 김모 씨가 충청남도 예산에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1차 민중 총궐기 이후 이뤄지는 경찰의 이러한 수사가 기존과는 차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경찰이 이런 식의 수사를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차 총궐기를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의 집회 참가를 막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회 시위자 위축을 가져오겠죠. 내가 참여할 것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그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 그냥 정말 가다가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뉴스K 취재진이 만난 당사자들도 경찰의 방문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어리고 만만한 청소년이고 부모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협박하러 온 거죠. 얘네를 다시는 이런 데 참가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 한마디 하거나 게시물 하나 붙였다고 생업에 지장이 생겨버리면 누구나 다 움츠려들겠죠. 단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라는 강공책으로 참가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를, 이어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 건설 노조 지방지회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참가 의지를 위축시킬지 오히려 자극할지 2차 총궐기 규모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지난 민중 총궐기 이후 주류 언론은 일부 폭력적인 장면을 부각시킨 반면에 정작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외면했습니다. 민중 총궐기는 총궐기라는 이름 그대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여서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11개 분야의 22가지 요구안으로 정리됩니다.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요구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구조계약 중단과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합니다. 농업계는 밥살, 용쌀 수입 저지와 더불어서 농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를 반대하고 농산물의 적정 가격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단체들은 학문을 뒤로한 채 시장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빈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무분별하게 노점상을 단속하거나 이주대책 없는 재개발 사업을 강행해서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 등 장애인들의 요구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요구안에 담겼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공안 탄압 중단 등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민주주의 회복 요구가 있고요. 내일로 600일을 맞게 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전체의 온전한 인양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재벌 책임 강화 분야의 경우 과도한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확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포함됐습니다. 의료, 철도, 물 등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멈추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는 생태환경 분야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간 민간 교류 보장, 사드 배치 중단 등 한반도 평화 관련 주장도 담겼습니다. 분야도 많고 가지수도 많기 때문에 한눈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살펴보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들입니다. 민중,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서민, 평민 등이지요.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이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복면 착용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국면을 타고 국가정보원에 힘을 싣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면금지가 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강조해온 제1야당도 정부 여당의 테러 방지 법안 밀어붙이기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테러 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한 다음 날 여당은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을 착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복면금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는 것 외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복면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제는 국정원 소비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이죠.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시간이니만큼 이것만큼은 야당도 이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4가지 법안에 대해서 흔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총 12개.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감청을 허용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위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아니라 테러 위험, 뭔지 잘 모르는 테러, 개념 기준도 불명확한 테러 위험 감청하게 해줘. 하겠다는 거거든요. 더 많은 정보를 더 넓게 갖겠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금융거래 정보 관련 법안을 보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장도 제공받게 됩니다.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정보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정물 소지 등의 죄목만으로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장 거래 상태가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 전생활이 다 드러나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또 특히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 관계들을 다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국민들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이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집회 시위에 테러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테러와 상관없는 시민들의 정보까지 수집될 수 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게 전혀 명확한 기준 없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집회에 참가해서 폭력을 선동하는 등 해가지고 결국 뭐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국가의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지정을 한 뒤에 뭐 그 사람의 금융정보나 출입국 정보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새정치민주연합도 테러방지법에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테러방지법이 당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껏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스마트폰 해킹 등을 통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철저한 견제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의 권력만 키워줄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종교인이 정치인이 사람 벽을 만들자.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이런 논의들이 이어져 왔죠. 새정치민주연합도 평화 지킴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민중총궐기 하루 전까지도 당내 갈등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당이 흩어질 위기에서 힘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은필 기자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평화 집회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평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집회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집회가 평화 집회가 되도록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 평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고위원님들과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 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다수가 민중총궐기 관련 발언을 쏟아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당내 주류, 비주류 간 갈등에 모든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문 대표는 오늘 당내 화합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표는 지난 9월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혁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안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하며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문 대표가 사실상 마지막 출구를 제시한 셈입니다. 그동안 안 의원이 미흡한 혁신을 이유로 문 대표를 비판했던 점을 생각하면 문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안 의원의 혁신안 수용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무감사원은 문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의원과 최근 부적절한 처신 논란에 휘말린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표가 총선 체제로의 전환과 당 기강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혁신의 깃발, 단합의 의지만 남기고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문 대표의 결단에 비주류 측은 당혹한 모양새입니다. 어제 문 대표가 안 의원의 혁신전대 제안을 거부하자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던 비주류 측이지만 문 대표가 오늘 안 의원의 혁신안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선택의 가짓수가 제약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주류 측 수장으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은 안 의원의 혁신안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안 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르면
현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 의원은 공천 탈락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원권까지 정지됩니다. 문 대표 입장에선 안 의원을 향해 화합의 손길을 건네면서 동시에 비주류 측을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카드인 셈입니다. 공은 다시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 측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당장 탈당 등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병호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혁신전대 거부를 비판하면서도 탈당 문제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장 탈당하거나 당장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내에서 문 대표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당내에서 일단 퇴진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가능하면 저희가 야권 분열하지 않고 우리가 우도 통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 내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가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안 의원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증오가 아닌 화해를, 폭력이 아닌 대화를, 좌절이 아닌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 시민 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해답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계 시민 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12월 첫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196명의 찬성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농어촌 피해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여야정 협의체가 통과시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논란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1조 원 규모의 기부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보수 경제 매체들은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느냐고 기업의 볼멘 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정부가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금 뒤로 빠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자발적 기부를 명목으로 면책을 받고 정부는 FTA를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한중 FTA의 피해와 효과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중국과 서한을 교환한 뒤 발효 날짜를 확정 지으면 한중 FTA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예산은 5,600억 원, 호남 지역 예산은 1,2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여야가 맞바꾸기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 출격을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대구 지하철과 관련해 2,321억 원을 배정받았고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도 지역구 고속도로 예산을 위해서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호남에서는 목포 관련 예산으로 786억 원을 따낸 박지원 의원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친박 핵심인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 정부안보다 3,297억 원이 증액된 3조 3,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중복복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장의 논문 표절, 문화재 절도 등으로 인해 내용을 겪어온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이사진 사퇴를 통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가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학생과 교수, 동문들의 단식과 농성 중단을 전제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은 지난 1월부터 보광 스님을 지지하는 조계종단이 총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불교계의 동조 단식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단식을 진행해온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이날 오전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앞서 최장훈 동국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어제까지 총장인 보광스님과 이사장인 일면스님이 퇴진하지 않으면 투신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총장인 보광스님은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고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하루 만인 오늘 최종 입장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집단 자퇴 등을 선언하자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공청회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유예 의견을 밝혔던 법무부가 또다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시 유예 방침을 발표했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71.6%,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5.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문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 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층 적격 심사는 항소 기간을 놓치는 등 공판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정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이 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적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할 만큼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적격 심사 제도를 이용해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기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무리를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도 내려놨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말 두 번째 시집을 내고 8,000권을 인쇄했는데요. 이 책을 서점이 아니라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피감기관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 의원 측은 피감기관에 책값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오늘 노영민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미사 과정에서 참가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생명평화미사에 참가하던 57살 정모 씨가 공사장에서 나오던 25톤 레미콘 차량에 치여 발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미사에 참여 중이던 주민 등이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평화활동가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날 미사를 집전했던 문정현 신부는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 1일 제주 해군기지 대연병장에서 제주 해군기지전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내일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투쟁이 끝났다는 한국전력의 홍보와 달리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선 마을에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가 많습니다. 193세대 302명의 주민, 그리고 밀양 할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된 노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유지연 PD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는 이계삼이라고 합니다. 그 밀양 송전탑 투쟁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 반대운동의 첫날은 2005년 12월 5일 날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밀양지사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했던 그 날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송전탑 투쟁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송전탑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논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집과 땅이 사실상 없어지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100m가 넘는 아주 흉물스러운 철탑 아래 누가 농사를 짓고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주민의 재산, 건강 이런 생존권을 사실상 이제 빼앗아가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밀양 송전탑 상황 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건가요? 지금 신고리 1호기, 2호기 전력을 기존에 있는 33만 5천 볼트 3개 선로를 보내다가 이제는 이 신고리 북경남 선로에 걸어서 지금 현재 송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0일부터는 신고리 3호기도 운영 허가를 받아서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전 7기의 전력이 이쪽으로 지금 송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그 신고리 3호기가 네. 그 가동 허가가 났습니다. 네네. 이 허가로 사실상 그 밀양의 송전탑 투쟁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또 한전이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상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193세대 그리고 주민들 숫자로는 302명이 한전이 주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싸움은 네. 끝나지 않았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왜 싸움을 끝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 10년간 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자기 존엄의 훼손, 그러니까 자기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일에 국가와 한전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단 하나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폭력을 또 겪었고 또 마을을 분열시켰고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으로서 이 한전이 주는 몇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한전이 일방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이 일을 벌이면서 또 그걸 무마하려고 돈을 던져주면서 생겨난 일인 거잖아요. 밀양의 어떤 진실과 정의가 국가 권력이 한전이 이것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사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저는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남기 어르신을 보면서 이치우 어르신이 또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상황이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백남기 어르신도 일생 농민운동에 투신하시고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땅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신 어르신이고 이치우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일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제분 길러내시고 그 어르신이 70이 훨씬 넘어서 당했던 그 폭력은 말로도 할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젊은 손주뻘 되는 용역들에게 끌려 나오고 자기의 땅에서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내일부터 이제 데모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죠. 그 마을 이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마을 이장을. 그 어르신도. 그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현장에서 과장도 아니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국민이다. 정말 절절한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협조하면서 국가가 잘 되는 게 나가 잘 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생각해요. 묵묵히 또 자식들을 길러서 도예지로 다 내보내고, 이른바 뭐 경제 성장, 뭐 국가 발전에 가장 그 음지에서, 농촌에서 살아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국가에 바라는 게 또 특별히 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기에 내버려 달라는 건데, 완벽하게 그 바람을 대면했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를테면 2014년 6월 11일 그 행정대 집행 때 그 영상은 정말 저희는 지금도 그 영상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너무 참혹하고, 우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잊고 싶죠, 정말로. 그 국가가 국민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짓이긴 거죠. 짓이긴 거죠. 그 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가 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또 하나의 현장이 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는 12월 5일이면 밀양 송전탑 이제 딱 10주년이 되죠. 그 쭉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굉장한 일을 치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필설로서 말하기 어려운 정말 뭐 고난의 그런 행군이었고, 진짜. 근데 또 이걸 다 감당해 오신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에너지의 문제가 밀양 송전탑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핵발전과 송전선로, 전력 수급, 국가 에너지 계획, 그리고 그 대자본과의 관계, 모든 문제와 모순이 거기 다 들어있었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지 답도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바람이 있습니다. 밀양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이 에너지 문제, 그리고 핵발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런 바람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패배를 했고, 송전탑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모두 부질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생각이 들죠. 어르신들도 계속 그런 질문과 싸워야 되죠. 지난 10년의 세월, 또 짧게는 한 4년, 5년의 세월은 무엇이었던가, 내 삶에서. 양가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정말 패배감과 고통. 또 한편으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밀양을 살다라는 책에 우리 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왔어야 될 탑이었을 것 같다. 가만히 있었어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탑이 들어온 걸 봤으면 내가 얼마나 부하가 났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했다. 그런 자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 덕택에 사실은 뭐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물론 주민들은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한전이 그전에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매년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전국의 송전선로 주민들에게 쓰게끔 만들었던 것도 밀양 주민의 투정이었고, 또 이 에너지 수급의 문제, 모순, 그리고 핵발전의 문제들도 밀양을 계기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또 그런 자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다. 그런 자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패배감과 그리고 어떤 자부가 계속 이렇게 교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부심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요. 싸워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에서 외쳤던 구호들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수님, 일면승님 하면 퇴진하라라는 걸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고광수님, 일면승님!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단식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미안하다며 단식 시작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직원분께서 부끄럽다며 단식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사였던 스님께서 부끄럽다며 동참하셨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그들의 뜻이 꺾일까요? 형,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식을 해야 돼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학교가 바뀔 수 있다면은 제가 목숨 걸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총회 예고연! 한 번만 더 힘차게! 총회 예고연! 체중이 30kg가량 줄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구토가 이어지고 동공이 풀리고 학교의 비리척결을 위한 50일의 단식은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씨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갔던 어제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장훈 씨가 투신을 예고한 날이었지요. 극적으로 이사진 사퇴가 이루어졌는데 마냥 반기기는 어렵습니다. 죽어야 사는 세상이라는 세간의 말이 더 이상 푸념으로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내걸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도 그 목소리조차 전해지지 못하는 사례가 이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도 살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희망을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돌아옵니다. 대통령을 향한 외침이 전해질 수 있을지 국민TV도 그 현장을 함께하겠습니다. 국민TV는 내일 오후 2시 40분부터 제2차 민중총궐기 3원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홍승호, 신혜균, 김진태, 최미희, 이선중, 한용진, 김현지, 김세련, 양창남, 정원진, 권원태, 김미경, 손성민, 강윤구, 김철수, 장은미, 정진홍, 박주동, 김기만.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정부안보다 죄송해요.